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두 번째 시간으로 스케치업 툴바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웹브라우저에 이제 스케치업 프리 버전을 실행한 상태인데요. 중앙에 사람이 있는 이유는 3D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지금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면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객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이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는 기능이 있는 툴바가 있고 오른쪽에는 어떠한 값들을 설정을 하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선은 먼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만약에 지금 처음 스케치업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CAD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면 스케치업과 CAD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스케치업은 첫 번째 보시면 이 셀렉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선택 도구인데요. 이 도구는 특징이 뭐냐면 객체를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AD는 내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 도구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스케치업은 선택 도구를 눌러야지만이 선택 도구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 도구는 단축키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제가 다른 툴들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다시 이렇게 선택 도구가 실행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제가 라인 기능을 쓰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펜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선택 도구의 화살표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페이스바가 선택 도구의 단축키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이레이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우개 툴이죠. 이 지우개 툴은 단축키는 E입니다. CAD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지만 스케치업은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명령어 창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단축키를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기능은 많지만 단축키가 있는 기능도 있고 단축키가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선택 도구, 그 다음에 이 키는 우리는 이레이즈, 그러니까 지우개 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페인트 통인데요. 이 페인트 통 툴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객체에 재질 또는 색상을 입힐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 키는 누르면 오른쪽에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재질을 넣을 수 있는 패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단축키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포이드 툴은 샘플 매테리얼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매테리얼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스포이드 툴로 추출해낼 때 제가 얘를 누르면 이제 매테리얼에 지금 이 재질, 제가 선택한 재질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객체를 그리는 라인이라는 툴입니다. 단축키는 L이고요. 제가 L을 누르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게끔 이제 펜 모양의 툴로 바뀌게 되는데요. 쓰는 방법도 CAD와 비슷합니다. 내가 점을 찍고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지점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과 점을 다 연결해서 선을 정확하게 서로 다 연결을 하면 면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제가 지금은 그냥 마우스로 했으니까 치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수치를 적용할 때는 다시 L 누르고 첫 점 찍고 다음 원하는 점으로 마우스 방향을 고정화 시켜 놓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숫자 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숫자 찾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못 보셨죠? 숫자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랭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치수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숫자가 도분초가 붙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치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한글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한글판으로 바꾸게 되면 다시 불러와서 모델링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 위에 이런 것들은 크롬 브라우저 아니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제가 크롬 브라우저도 오류가 있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때요? 제가 분명 한글판인데도 인치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언어와는 상관없는 단위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바꾸느냐? 단위는 패널에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단위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바꾸냐면요. 여기 패널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고체 검사기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길이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작성할 예제들이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센티미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밀리미터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센티미터로 하고 소점 단위도 그냥 두째짜리 정도로만 유지를 하시면 돼요. 이 두째짜리도 사실은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우선은 두째짜리에 맞추도록 하고요. 길이 맞추기 간격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뜻이고요. 각도 단위도 우리는 이제 소점 한 자리, 근데 사실은 각도는 뭐 소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냅은 이제 15도 간격으로 점선이 나타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뭐 지금에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요. 요 설정 정도만 우선은 세팅을 해서 닫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센티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는 좋은데 제가 이제 마우스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초록색이 뜨면 그 부분을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서 숫자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그럼 또 마우스를 움직여서 빨간색이 되면 또 숫자 치고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연결할 때는 이 점 연결하면 이렇게 면이 되는데 어때요? 라인을 그린 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CAD를 사용하신 분은 아시는데 직교 모드라는 게 있어요. CAD에는. 근데 스케치는 지금 직교 모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직교 모드 대신에 제가 첫 점 찍고 빨간색으로 내가 우선은 선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상하 좌우 움직이는 방향키가 있죠. 이 중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빨간색 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다른 데 움직여도 무조건 빨간색으로만 움직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이 단축키는 라인에만 쓰는 단축키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움직여 놓고 내가 원하는 숫자 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왼쪽은 그럼 어디냐? 왼쪽을 키보드 방향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초록색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숫자 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방향키 고정시켜 놓고 숫자 치고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방향키 위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고정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모든 방향키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다시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처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래쪽은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향키는 오른쪽 왼쪽 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스케치업은 방향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객체를 그렸는데 화면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휠 버튼을 위로 그냥 굴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똑같이 확대 축소는 CAD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 버튼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휠을 누르면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제자리 회전이 됩니다. 제자리 회전이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좀 왼쪽에 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 자체를 화면 전체를 옮길 때는 Shift 누르고 휠 버튼 누르고 옮기시면 어때요? 화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툴바에도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궤도라고 하는 기능 있죠. 이 궤도라는 기능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이 궤도가 바로 제자리 회전입니다. 이건 그냥 왼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냥 이동.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Shift 누르고 휠 버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대 축소. 네 번째는 창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범위 잡아서 하는 확대 축소. 이렇게 확대 축소 방법만 세 가지를 또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바로 휠 버튼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기 있는 이 메뉴 직접 고르기보다는 휠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나 이동, 회전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들은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설명할 시간을 좀 줄여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예제 위주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제는 아무래도 설명하면서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설명 영상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라인 기능, 그 다음에 화면을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단위를 바꾸는 기능을 배웠는데요. 이 기능만 가지고도 제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예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화면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총 3개고요. 이 예제 이렇게 3개 예제를
지금 보시면 센티미터 단위로 제가 다 만들었죠. 참고로 하셔가지고 뒤에 점선이 있다고 내가 점선으로 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3D이기 때문에 점선이 저 뒤에 이렇게 선을 다시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 뒷부분도 모두 다 작성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방향키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3D는 처음에는 우리가 축에 대한 부분이 좀 개념을 잡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객체라도 꼭 연습을 해보시면 축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화면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개의 예제를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은 이 예제를 직접 똑같이 저도 그려보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